안녕하세요. 참 쉬운 경제를 진행하는 홍인택입니다. 오늘은 조금 우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요즘 끼니는 잘 챙기고 다니시나요? 밥상 물가는 올랐는데 월급이나 소득은 그만큼 늘지 않아서 밖에서 챙겨 먹기도 요즘은 쉽지 않죠. 또 날씨는 또 어떤가요? 9월 초로 넘어오면서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전보다 훨씬 더워서 나가기도 힘드시죠? 오송에서는 홍수 피해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밥상 물가 얘기하다가 날씨 얘기를 할까요? 바로 밥상 물가 상승의 원인이 기후재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이야기, 오늘의 참 쉬운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밥을 주로 어디에서 드시나요? 여의도나 강남, 광화문에서 드신다면 식사 비용 부담도 크실 것 같습니다. KB카드에서 분석한 신용 체크카드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한 달 점심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여의도로 30만 3천 원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광화문이 26만 2천 원, 강남이 21만 7천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끼 식사로 쓰는 비용은 여의도가 12,800원, 광화문이 12,400원, 강남이 1,8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보면요, 강남의 한 끼 식사 비용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강남이 15% 올랐고요. 광화문이 12%, 여의도는 7%가 올랐습니다. 그나마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던 구로조차 한 끼 비용이 9,300원으로 12%가 올랐네요. 그런데 밥상 물가가 왜 기후재난과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히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열을 의미하는 히트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용어로 폭염이 작황에 영향을 줘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외신들은 극단적인 날씨가 식량 생산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폭염이나 가뭄으로 수확량이 감소해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히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간단하고 당연한 이유죠. 경제학의 기본 개념인 수요 공급 곡선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식료품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수요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흉작이 발생할 경우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죠. 농산물만이 아니죠. 특히 축산물에서 소는 더위에 민감해서 실내에서 온도를 조절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고 그만큼 에너지 가격이 축산물 원가에 더 반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소를 먹기도 하지만 소에서 짜내는 우유도 먹죠. 우유는 그냥 마시기도 하지만 빵에도 들어가니까 빵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사실 이런 얘기는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워낙 전쟁 이슈가 더 컸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료 원료를 생산하는 러시아가 일단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세계 최대 곡창지대로 불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쟁터가 됐죠. 그러다 보니 기후위기에 의한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한 논의는 약간 뒤로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럼 예전부터 나온 얘기 말고 최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침 한국은행에서 8월 말에 발행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국내외 식료품 물가 흐름 평가 및 리스크 요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채소,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기상이변에 따른 일부 국가의 식량 수출 제한이 겹치면서 식료품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서 특성상 기상 여건, 기상 이변 정도로 단어를 순화를 하고 있지만 결국 큰 맥락에서 기후위기 혹은 기후재난과 연관지을 수 있는 부분이죠.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우리나라는 특히 쌀을 제외한 곡물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국제 식량 가격 변동이 국내 물가에 크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식료품 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은 토네이도나 가뭄 때문에 밀을 비롯한 주요 작물 수확량이 줄어서 곡물 가격이 12%까지 올랐고요. 세계 2위 밀 생산국 인도는 여름도 오기 전에 50도씨까지 오르는 폭염으로 식량 안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밀이나 설탕 등 수출 제한 조치에 돌입하면서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죠. 인도나 인도네시아, 호주는 최근 자원안보 차원에서 특정 품목 수출 제한을 계속 걸고 있는 추세고요. 국제 식량 가격은 국내 가공식품 가격, 외식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공식품은 11개월 후, 외식 물가는 8개월 후에 최대로 나타나고 국제 식량 가격 급등기에는 시차가 단축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식료품 물가는 하방 경직성과 지속성이 높고 체감 물가와의 연관성도 높아 기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엘니뇨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엘니뇨 기간 이후에는 국제 식량 가격 상승기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해수면 온도가 예년 대비 1도씩 상승할 때 평균적으로 1, 2년의 시차를 두고 국제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네요. 엘니뇨는 2014년에서 2016년에도 전 세계 식량 시장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당시 엘니뇨로 인해 아시아, 캐나다 등의 가뭄이 발생하면서 작황이 좋지 않았다고 발표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식량 생산량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6천만 명 이상이 식량 수급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네요. 문제는 올해부터 시작된 엘니뇨는 많은 기후학자들로부터 슈퍼 엘니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라니냐가 장기화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평균 기온은 계속 예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라니냐가 마무리되고 엘니뇨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전 지구적으로 온도가 더 상승하고 기후재난의 스케일이 더 확산되거나 자주 발생하면서 식량 수급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엘니뇨 발생 후에 다음 해가 더 더워질 수 있다고 하고요. 2024년 기후재난이 더 심각해지면 우리는 이후에 더 비싼 음식을 먹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향후 국내외 식료품 물가 둔화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국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 먹기도 빠듯해서 수출을 막고 있고요.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최근에는 터키와 러시아의 곡물 협정 재개도 불발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불안정성도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은행은 식료품 원재료가 의약이나 화장품의 원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더워지는 만큼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기후 문제는 기업들의 수익 창출과도 점점 연결되고 있고 기업들에게도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고 친환경 활동을 통해 녹색 채권 발행으로 저금리에 자금을 조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죠.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투자처를 찾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인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